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요즘 여기저기서 선거 유세 소리가 자주 들리고는 합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맞춰서 시장 흐름 어떻게 변할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력 대권 후보자들 공약을 살펴보기 전에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식 도시재생 뉴딜 사업 속도 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이런 사업들 자체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치우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등 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기능을 되살릴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역전 사업으로 꼽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정비 사업으로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노밀집 지역 안에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물러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을 했죠. 그전까지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보전에 치우쳐져 있다면은 오세훈 시장은 개발로서 대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존에 치우쳤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도시재생 사업을 개발과 정비를 포함한 방향으로 대전환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도시재생, 보존보다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정비 사업으로서 공급량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시장의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권 후보자들도 공급량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대권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각 당 대선 후보 10대 공약 중 주요 부동산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보시면은 전국 이제 311만 호죠. 주택 공급,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완화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도 보시면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용산 공원 일대 10만 호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금, 공급,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이제 후보 보시면은 전국 25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국민의당 후보 보시면은 역시 동일합니다. 100만 호, 5년간 25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기준금리죠. 세금적인 부분입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완화를 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급량 늘릴 계획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 개편, 역시 세금, 공급,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왜 이렇게 부동산 공약에 공급과 세금에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만큼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공약 자체, 공급과 세금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공급량이 어떻게 늘어나느냐? 우선 실질적인 공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금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완화가 될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인 공급은 바로 정비 사업으로 공급이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신규 주택으로서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완화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모아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속통합이라든가 신규 재개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보다 완화가 되면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만 보더라도 지금 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봤을 때는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 어떤가요? 규제의 영향이 아직까지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워낙에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대권 후보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으로 공급량을 늘린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완화를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으로서 신규 주택이 공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그렇다면 세금적인 요인이 있겠죠. 세금으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적인 부분, 바로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지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즉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대권 후보자들이 이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내놓게 만들기 위해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기존 매물이 풀릴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권 후보자들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금적인 부분, 바로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선이 끝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선 후 부동산 대처 방안은 우리는 어떻게 모색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보면은 바로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이 앞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공급량이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고, 정비사업 안에서도 재개발과 재건축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재개발의 장점은 뭐냐? 소액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의 경우는 고액으로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입지가 이미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죠.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액이 들어가더라도 집가 상승을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재개발과 재건축, 내 자금 사정에 맞게 어떻게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다음에 투자의 방향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빨리 잡으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 교체 시기가 5월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5월 중순쯤에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이때 바로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가 완화가 된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 바로 이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향후의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부족에 따른 우상향 곡선이 계속적으로 향후 5년에서 7년, 8년 안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5월 이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양도세 중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시장 안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반대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이후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의 물건을 잡으셔라. 그러면은 집가 상승분에 따라서 충분한 시세 차익과 본인의 자산 가치가 늘어날 수가 있는 기회로 잡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권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공급 물량 확보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응 방안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대선 후보자들 누가 당선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잘 확인하신 다음에 본인의 대응 방안 잘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